감사합니다. 저는 오전에 그 경기도 동부에 대한 난개발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번에는 같은 지역이지만 조금은 상반되는 그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합니다. 인구 소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9월에 광주에서는 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인구 소멸, 지역 소멸에 대한 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아마 다들 의아하실 겁니다. 광주 하면은 인구가 너무 빨리 증가해서 이 도시화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구 감소, 소멸의 위기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광주는 1980년 5만 7천 명에서 2020년 40년 동안 40만으로 약 6배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남정면이라는 곳과 남한성면은 3,000명에서 1,500명으로, 5,000명에서 2,500명으로, 그러니까 50%가 감소를 했죠.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주민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고령화도 심각합니다. 광주시의 고령화는 약 13%인데 이 지역의 고령화는 약 한 36.3%, 37%에 육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광주라는 지역 내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 구역 안에 있는 지역은 지역 소멸과 인구 소멸의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상수원으로 이익을 보는 2,500만의 인구가 있는데 고작 몇천 명이 중요하냐? 하지만 우리는 그 몇천 명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광주, 예전에 굉장히 넓었던 광주의 행정의 중심이었던 남한산성면과 한강을 중심으로 수선교통의 상업의 중심지였던 남종면이 있던 곳입니다. 예전 광주에서는 사실은 더 중요했고 문화적 그리고 여러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 지금은 오히려 소외되고 이제 소멸되고 있는 거죠. 그러한 현상 안에서 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도정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팔당 유역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대상구역은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라고 하면 모든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일 것 같지만 그 지역에도 예전부터 주민이 살던 곳, 면 소재지라는 곳은 제척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개발이 되고 있죠. 저는 그 부지에, 그 장소에 좀 공공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남정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어떤 의료와 돌봄 복지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에서는 소멸 상태로 가다 보니까 몇 가구 남지 않은 주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 특히나 우리가 토지 매수 사업이라고 하는데 환경부에 토지를 매각하고 이제 이 지역에서 떠나시는 분들 또는 이제 고령화돼서 이 지역에 있는 의료복지시설에서 도저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적어도 이 면 소재지로 모아서 같이 관리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비수도권에서는 많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은 농림부에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 건물을 짓는 지역 소멸 지역에서는 행복 플랫폼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결합한 형태로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 넓은 마을에서 농촌 사회 중심으로 펼쳐 있던 그 마을들이 소멸해 가면서 면 소재지, 그러니까 그 지역의 중심을 거점에다가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교육, 복지, 문화, 예술, 체육시설들을 모으는 겁니다. 저희가 그저께도 그 남정면에 있는 그 수자원본부를 갔었는데요. 이 남정면 소재지에서 유일하게 고층 건물, 10층 넘는 건물이 바로 수자원본부입니다. 예전에 호텔로 운영이 되다가 이제 환경부에 매입돼서 이제 지금은 수자원본부로 사용하고 있죠. 이처럼 저는 남정면에 공공에서 조금 이러한 공공 임대주택과 같은 또 행복 플랫폼과 같은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제가 그 도시 쇠퇴하는 인구 감소 시대의 도시 계획 이런 걸 보면서 일본 사례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살 길은 방금 이러한 방식의 컴팩트 시티 전략, 분산된 컴팩트 시티, 결국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쇠퇴 지역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을 어르신들을 뵙게 되면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병원을 한번 가려고 해도 너무 먼 거리를 가야 되고 또 조그만 물건을 사기 위해서도 굉장히 먼 이동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주는 방안들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태촌, 남쪽, 남한산성의 교통, 대중교통은 굉장히 불편한 편입니다. 많은 노선들이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밖에 다니지 않는 그런 노선들이 대다수이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친환경 대중교통을 도입하자라는 의견입니다. 특히나 남정면과 남한산성 여기를 지나는 도로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남정면은 342번 지방도로가 이렇게 순환형 환원 크게 원 모양으로 도로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한산성도 그 342번 도로로 그 단일 노선입니다. 성남과 광주를 잇는 단 하나의 노선이죠. 남한산성은 한 10km 정도 되고요. 남종에 한 바퀴를 돌리는 거는 한 25km 됩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친환경 버스인 수소버스와 같은 버스도 도입을 해보고 또 판교에서만 실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곳에서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 버스도 한번 실험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 우리가 보존해야 될 도립공원 내에 대기 환경도 개선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주말이면 주민들은 차를 가지고 나올 수 없을 만큼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단 하나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교통 문제도 해결하고 또 남한산성 안의 주차장 문제, 이 주차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친환경 대중교통 버스를 도입하면은 저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광의 경쟁력도 높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는 게 어렵다. 자율주행 버스 이게 과연 실행 가능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우리의 기술로서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최근에 그 기술들을 살펴보면 뭐 자율주행 택시도 이미 도입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 버스도 도입이 다 되지 않습니까? 기술의 문제는 없는데 재무적인 문제 그리고 재무적인 문제가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이것까지 대답하기는 어려운데 이러한 시스템은 구축해야 된다는 데는 깊이 공감합니다. 만약 현재 거기 다니고 있는 여러 개의 노선의 버스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친환경 수소버스를 지원한다는 의지만 갖는다고 하면은 저는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반기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환경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좀 넘어서야 된다는 측면에서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접근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극한적인 예인데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에서 데이터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선 필요로 한데 입지가 어렵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전력 때문이죠. 그 전력 중에서도 약 45%에서 50% 거의 반 이상은 데이터 센터에서 있는 기계들이 돌아가는 열을 냉방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남정면과 같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한다면 저는 이러한 이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건데요. 물론 전력의 생산을 신재생 에너지하는 것도 좋을 거고요. 또 최근에 수열 에너지라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즉, 이 팔당호에 저장되어 있는 물의 저층부에는 그 저온의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의 열을 만약에 낮추게 된다면은 별도의 전력을 통해서 냉방을 하지 않아도 수열 에너지로도 일정 부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과 탄소를 가지고 지역의 스마트팜과 연결시키면은 탄소를 활용한 열대 작물이라든지 다양한 작물을 통해서 또 농업에서의 경쟁력도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안 돼라는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실험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우선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항상 기발한 아이디어에 이 경의를 표합니다. 기후에너지 기후에너지국과 또 상의해 볼 만한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상의하고 또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6대 첨단 산업에 관련해서 여기 이야기를 할 때 뭐 한 예로 반도체를 얘기를 들어보죠. 반도체는 많은 분들이 환경을 오히려 많이 파괴시키는, 오염시키는 물질들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또 첨단의 물질을 해소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저는 꼭 그런 공장뿐만 아니라 연구 기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최근에 연구 인력들은 자신이 연구할 수 있는 곳, 거주할 수 있는 곳에 대한 환경을 굉장히 중시하는 편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동북 권역, 특히 상수원과 관련된 8개의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 이 권역에 대해서 첨단 산업들의 연구단지라든지 연구 인력들이 들어오고 또 그러한 데이터 센터와 같은 첨단 시설들이 들어와서 지역의 재정적인 바탕과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함께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동북권역은 관광과 리조트 그리고 이러한 연구 인력들의 리모트 빌리지 또는 워케이션 센터 이런 기능 마치 다움이 제주도에 자기 본사를 만든 것처럼 이런 기능으로 판교하고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키워나간다면 매우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동부 발전 전략의 아이템으로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